네, 안녕하세요. 부캐지수의 지수입니다. 오늘의 스탁 지수는 좀 어떠셨나요? 저도 좀 아쉬움이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네, 제가 썸네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넷마블 지금 사도 되나요? 네, 이 내용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오랜만에 제가 금요일장 마무리하면서 이제 주봉 기준에서 좀 벗어난 애들은 정리를 하고 새 종목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종목 두 개는 제가 그 시간의 단일가로 걸어놨는데 제가 이 방송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검색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한호가 차이로 두 개 다 안 사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관심주에 같이 해서 매매 일지로 좀 남겨보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주식 그리고 지금까지 하면서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종목 관련 내용으로 넘어갈까 하거든요. 먼저 제가 이 채널을 이제 만들게 된 게 이제 저도 다소 젊은 나이에 주식을 하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좀 무턱대고 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60%까지 계좌가 가본 적도 있고 또 주변에서 만류만 했지 이게 구체적으로 왜 안 된다고 말리는 건지 진짜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문가 방송도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이제 전문가들은 돈을 내면 종목을 지정해주고 사실 그 종목을 지정해주고 끝인 경우도 많고 진짜 돈 버는 방법을 공유해주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 또 언제까지 이제 제가 그들을 쫓아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엔 그 종목 그 전문가가 아무리 종목을 잘 찍어주는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방송을 그만두는 순간 저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혼자 하면서 매매 습관을 길러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직은 저도 계속 배우는 단계고 주식을 하면서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마인드가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좀 제가 녹음해놓은 이 방송을 보면서 녹화해놓은 방송을 보면서 흔들릴 때마다 좀 중심을 잡아가는 목적도 있고 또 그렇게 의지를 한 번 더 잡을 수 있잖아요. 기록을 남겨놓다 보면. 그리고 또한 이제 지금까지 제가 또 60% 마이너스 가보면서 종목을 뭐 한 달에 100개 이상으로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100개 이상도 거래를 해보기도 했고 가지고 보유해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좀 나름대로 뭐 노하우까지는 아니겠지만 경험담, 그 정도, 경험담 정도는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공유하면서 정작 이런 얘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채널 보시면서 제가 위에 기재를 해놓긴 했는데 삶의 지수를 올리고 싶은 나와 우리를 위한 채널이 되기를이라고 기재를 한 것처럼 좀 같이 성장해가는 채널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썸네일을 보고 들어온 분이시라면 제 얘기 따위보다 그래서 넷마블을 더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관심주나 빨리 얘기해 주지 왜 이렇게 서론이 길어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또 바쁜 분들은 제 얘기를 다 들을 시간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분들은 제가 자막에 나오는 시간 표시 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보시면 되고요. 다만 관심주를 공유 드린 것 중에 이제 타이밍이 맞아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아이씨 괜히 얘 말 들었다가 손해만 봤네 하실 수도 있어요. 그 결국은 어느 전문가도 100%를 다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사람들이 내 옆에서 하루 종일 귓속말로 이거 팔아 지금이야 사 팔아 이렇게 해줄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매매 습관을 만들어 나가고 나만의 기준을 찾는 것이 지금의 종목으로 잠깐의 수입보다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제가 주식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하자면 왜 우리는 승진을 하기 위해서 또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격증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내 삶을 업그레이드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결국은 하는 일인데 정작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부는 남의 얘기에 의존을 하려고 해요. 뭐 지금도 아마 요즘 개미들이 뭐 동학개미라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시작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이 꼭 기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제나 그랬듯이 팬데믹은 또 올 것이고, 지금 우리가 습관을 다져놓고 학습해 놓은 것이 그때 또 한 번의 기회를 마주했을 때 지금보다 아무래도 시간이 더 지나면 돈이 많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더 많은 자금으로 수익을 올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물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매 습관과 이제 나만의 기준을 찾는 것에 더 주력을 하셨으면 해요. 왜 누가 너 요즘 뭐 해? 했을 때 나 요즘 영어 공부해 아니면 자격증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 와, 너 멋있다, 부지런하다, 대단하다 하잖아요. 근데 나 주식 공부해. 그러면 일단 먼저 반대부터 하죠. 야, 남들 돈 다 벌었다고 너도 벌 것 같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돈 버는 거야. 뭐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도 요즘엔 분위기가 달라져가지고, 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일하지 않고 돈 버는 법에 관심이 많아지긴 했지만, 불과 몇 년 전만이라고 해도 한심한 듯 보시거나 아니면 허황된 생각이라고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이 방송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좀 더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졌으면 해요. 그리고 주식 공부하는 게 전혀 부끄럽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뭐 계속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야겠죠? 지금은 잠깐 그런 거니까. 근데 물론 이제 영어 공부나 자격증 공부도 다 필요해요. 저도 틈틈이 하고 있는 공부가 있거든요. 근데 하지만 주식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남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공부를 할 때 왜 우리가 습관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습관을 길러놓고 이제 분야에 대해 깊이 파기 시작하면서 이제 실력이 늘듯이 주식도 저는 이제 매매 습관을 먼저 잡아놓고 자신만의 기준을 찾아가는 이 학습의 기간이랄까? 그런 게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뭐 저도 계속 이제 공부하는 상태고 계속 학습해 나가는 상태예요. 지금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보다 먼저 시작했을 수도 있고 늦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썸네일만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은 저보다 늦게 시작해서 남들 급등된 종목 가지고만 보다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 들어오셨거나 아니면 먼저 시작은 했지만 지금까지 항상 이렇게 좋은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조금 따라다니는 좋지 않은 습관으로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좋은 습관으로 돈 버는 습관을 하나하나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종목이 좋은 종목을 찍어서 그걸로 이제 확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대응이 중요하거든요. 좋은 종목도 시장이 허락해야 뭐 상승이 나오는 거지 내가 증권가에 있거나 사내 관계자가 아닌 이상 결국엔 그게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럼 대응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고 아무리 내가 관계자여도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떨어질지는 다 맞출 수 없을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종목을 이제 매매를 100종목 한 달에 100종목 이상씩 매매를 해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종목을 매매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기간은 짧아도 정말 종목만큼은 많이 매매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실패 경험들을 통해서 좀 나름대로 세운 기준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저는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 번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로 저는 갖고 있는 기준은 시초가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나오는 급등과 급락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제 아침장부터 뭐 9시 주식장을 키자마자 막 상승 랠리를 달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뭐 15%를 뭐 30분 이내에 갭을 띄우고 시작한다. 그럼 보통은 거기서 더 올라가는 경우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저는 많았어요. 그리고 반대로
10% 이상 하락을 막 시작해요. 그 시간에 다닐까라고 해서 장 전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막 떨어뜨리기 시작해가지고 10% 이상 하락을 한다. 그럼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침장 급등을 보고 급하게 팔거나 급하게 따라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왜 좋은 게 최대 맥시멈이 30%고 어쨌든 내려가도 최하가 30%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상 말로 정말로 25%로 떨어지고 시작하고 20%로 떨어지고 시작해도 그날은 그냥 더 가봤자 마이너스 10%예요. 근데 내가 20%짜리 따라 잡아가잖아요. 그럼 그날 올라봤자 10%인 거예요. 근데 보통은 막 20% 내려가면 급하게 파는데 급하게 팔거나 20%만 올라가는 종목을 급하게 따라잡아요. 그날의 10%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주식보다 좋은 게 뭐예요? 예측 범위가 갭이 60%잖아요. 내가 10%에 사면 남는 게 20%인 거고 20%에 사면 남는 게 10%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구간에 그 큰 위험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만약에 20%일 때 따라잡으면 떨어지는 구간은 50%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재료와 일정이 있다. 그런 종목이면 저도 가끔 따라잡을 때는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저도 그랬었고, 보통 대부분 며칠 전에 뭐 상한가 갔다거나 인기 종목이 튄다. 그럼 막 그냥 급하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성공하는 날도 있는데, 저도 많은 종목을 해봤지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저처럼 그렇게 계좌 마이너스 60%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은 제가 어제 노트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드림텍을 다시 반등이 오는 것 같아서 엊그제 매수를 했는데 얘가 아무래도 힘빨이 좀 약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림텍은 16,800원에 팔고 유니순으로 교체한다 이렇게 써놨었어요. 근데 아침에 이미 오늘은 좀 급락이 심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드림텍은 이미 4, 5%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고 유니스는 계속 10% 이상으로 상승이 시작돼가지고 결국 20% 이상까지 제가 정말 유니스를 잡고 싶다 하고 생각한 시점이 유니스는 20% 정도 올라갔을 때거든요. 25% 정도. 드림텍은 마이너스 4, 5% 정도 됐고 그래서 아 이거 지금이라도 팔고 들어갈까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아, 내가 그 전에 방송을 그래도 몇 번을 찍었으니까, 찍으면서 나도 한 말이 있으니까, 나도 스스로 한 번 더 되새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되새긴 거예요. 근데 물론 결과는 반대죠. 드림텍은 어쨌든 2%까지 올라갔으니까 제가 봤을 때보다는 6, 7% 올라간 거고, 유니슨도 그 정도 6, 7% 정도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또이또이를 쳤겠죠. 근데 만약에 운이 좋으면 아마 수익이 2, 3%는 더 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한 번 하면서 또 한 번 제 매매 습관, 잘 잡아놨던 매매 습관을 또 흐트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아쉬우긴 하지만 제가 사실 어제 뉴스는 현금이 별로 없어갖고 10만원어치를 사놨었거든요. 17만원어치를. 그래서 지금 4만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20 얼마가 돼가지고. 그래도 고깃값은 벌었으니까 그걸로 감사하다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오늘 습관을 깨지지 않고 마음을 잘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물론 유니스 월요일날 또 상한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정말 속상하겠죠. 근데 그래도 중요한 건 매매의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런 날에 제가 유니스에 들어가서 다음날 상한가가 가면 또 지금까지 유지했던 페이스를 또 잃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사실 처음에는 이제 반도체, 뭐 코스피주 위주 그리고 시작할 때 이 마음가짐이 은행보다 이자만 더 나오면 된다 하면서 시작했어요. 부모님도 엄청 말렸거든요. 저 주식하는 거. 근데 저희가 막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나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허황되게 하지 않을 거야. 난 달라.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제가 할 때만 해도 이제 유튜브보다는 TV 경제 채널에서 전문가 방송이 많았거든요. 뭐 MTN이라든지 뭐 보신 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연한 기회에 보게 됐어요.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채널들에 관심이 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누구는 600%를 먹었다 그러고 뭐 400%를 먹었다고 그러고
왕중왕전을 하는데 꼴찌가 200%번 사람인 거예요.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이 들죠. 나 얼마 전에 10% 먹었다고 엄청 좋아했는데 나만 바보였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방향을 바꿔요. 근데 그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달이나 두 달 승부를 보는데 그렇게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만에 600%, 400%를 먹으니까 당연히 저는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혼자 퍼 계산하고 PVR 계산하고 재무제표 보고 퀀트라고 혹시 아세요? 아무튼 퀀트 막 비유행하면서 점수 매겨가면서 종목을 일주일 동안 뽑아서 하나를 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바보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방향을 바꿉니다. 그때부터 이제 막 상한가 찍는 애들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북주, 특정 인물 관련주, 제약주, 이런 테마 센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상한가 가면 이제 다음날 점상 갈 것 같아서 상한가에 사고, 또 얼마 전 상한가 간 종목이 갑자기 20%로 시작한다. 그럼 얘 오늘 상한가 가겠다 싶어서 무리하게 들어가고. 그래서 몇 번 먹은 적도 진짜 정말 손꼽게 몇 번 있었는데, 결론은 그렇게 따라가다가 종목 하나가 마이너스가 40%가 나고 50%가 나고 30%가 나요. 왜냐면 얘가 상한가 갔던 애니까 또 갈 것 같아서 계속 버리질 못하고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좌가 그전에는 그나마 10% 정도 수익이었던 게 테마주를 따라다니면서 30%에서 마이너스 40%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안 좋고 지수가 무너지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안 좋고 지수가 무너지면 부실한 종목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대부분 테마주들이 이제 부실한 종목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마이너스 60%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테마주가 안 좋다는 말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주식으로 돈 벌려면 테마주 당연히 필요하고요. 주식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사실상 한 달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심심해요. 그래서 저는 다만 비중을 이제 테마주하고 시총이 크면서 이제 하루 움직임이 크지 않은 애들. 그러니까 하루에 나 화장실 간 사이 20% 떨어져 있고 10% 떨어져 있는 애들이 아니라 하루에 움직임이 크지 않은 무거운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포트폴리오 안에 좀 섞어서 같이 하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 좋으면 움직임이 크지 않은 이제 상승을 탈 수 있는 종목의 비중을 더 많이 실고 7대 3이든 6대 4든 비중을 더 많이 실으시고, 이게 테마주 같은 거는 무거운 종목만 하면 좀 제가 심심하잖아요. 빨리빨리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애들을 좀 나눠서 좀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 나 그래서 삼성전자 샀어. 그랬더니 남들 100%, 200% 랩지며 신풍이며 이런 거 누가는 200% 먹었네, 300% 먹었네 하는데 나 꼴랑 10% 먹었다 몇 달 동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총이 크면서 장기적 상승세를 보고 싶을 때 이렇게 골랐더니 시가총액이 큰 종목도 50% 이상 수익이 나오더라. 이제 그랬던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가장 듣고 싶은 얘기를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큰 종목으로 수익이 많이 가져왔던 게 카카오가 있었고, 넷마블이 있었고, 셀트리온이 있었고, 두산중공업 그리고 현대차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넷마블하고 두산중공업은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 카카오가 한 70% 정도 수익이 나왔고, 셀트리온도 그때 제가 인증 한번 올려드렸지만 69%인가 나왔었고요. 현대차도 33%만 먹고 나오긴 했지만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50% 이상 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제가 수익을 먹으면서 이제 공통점을 한번 보니까, 기본적으로 큰 종목이 갈 때는 시장의 그 상황과 수급을 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현재 제가 넷마블이 가장 기다리시는 얘기니까 넷마블을 먼저 얘기를 하면은, 현재 그 넷마블이 59%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고요. 제가 7월 24일 날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2만 원대 매수를 했는데, 지금 제가 매수를 하게 된 이유가 그 5주선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분홍색 선이 5주선이거든요.
이렇게 빨간 선 보이시나요? 이 빨간 선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5주선이에요. 지금 이 5주선 기준이 20주선을 골든 크로스 하면서 거래량이 이게 평소의 거래량보다 많은 거래량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시세를 한번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한번 눌림목 구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좀 확신을 갖고 들어간 거거든요. 우선 제가 넷마블을 들어간 이유가 카카오랑 네이버가 너무 잘 가고 있었어요. 저희가 카카오도 올해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제가 카카오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이제 한 10만 원 초반에 1만 원이었나 2만 원이었나 그때 매수를 해서 한 19만 원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제 자신을 너무 칭찬을 하고 있었어요. 왜 주식의 그 명언 중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딱 그걸 지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19만 원까지 올라가고 한 20만 원 정도 선인가 그때부터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 13만 원대까지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는 저도 패닉이 오니까 또 사야겠다는 생각은 미처 못했고, 지금은 한 30만 원 이상 올라간 시점부터는 당연히 못 들어가죠. 이게 10만 원이었던 거 본 사람은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30만 원짜리 쉽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카카오나 네이버는 너무 잘 가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시대가 온 거니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집에만 있으면 뭘 할까 고민하던 중에 이제 게임을 많이 하겠구나 싶어서 이제 게임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게임주의 대표적인 종목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시면 사실 네이버에만 검색을 해봐도 게임주가 어떤 게 있는지는 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게임주 중에 주봉 차트를 보고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은 애들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본 게 이제 펄어비스랑 넷마블이었는데, 이제 그럼 이렇게 제가 두 종목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들에 대한 이제 뉴스나 기사가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넷마블은 주식 해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 넷마블의 최대 주주가 그 빅히트 방시혁 사장의 형인가 동생인가 그렇잖아요. 아마 형일 거예요. 그래서 그 빅히트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빅히트가 올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봤고요. 또 추가적으로 같은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넷마블이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을 꽤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올해 넷마블의 재료는 굉장히 많구나. 거기다가 언택트까지 겹쳤으니까 얘는 가겠구나.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타이밍을 언제 사야 될지 그걸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구간대에 반등이 오면서 물량이 이 시점에 똑같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이 눌림목 구간에 매수를 하게 된 거였거든요. 네, 지금 주봉으로 보니까 이렇게 봉이 두 개밖에 없어서 짧아 보이지만 1차트로 보시면은요. 제가 매수한 시기가 7월 24일인가 이때쯤이에요. 이때쯤. 요맘때 이제 12만원에서 13만원 사이에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급등 테마주들이 수익이 실현이 되면 넷마블을 사고, 수익이 실현이 되면 넷마블을 조금씩 사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주워 담다가 이제 종목별 그 증권사 순위라든지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은 7월 24일경 네. 이때부터 지금 투신들 수급 들어오고 연기금 수급 들어오고 기간 수급이 들어오는 게 보이세요. 네, 제가 이때부터 저도 조금 더 확신이 생겨서 기존에는 비중을 뭐 2%, 3% 조금씩 늘려갔다고 하면 이때부터는 조금 더 무게를 실을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시총이 큰 종목을 구매할 때 보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종목별 증권사 순위를 보는데요.
이 종목별 증권사 순위를 이제 단기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10일 아니면 20일로 설정을 해놓고 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골드만삭스가 이쪽 상위권에 있었어요. 10일 정도로 봤을 때, 20일 정도 봤을 때 모두 이 1, 2, 3위권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를 좀 비중을 더 과감하게 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넷마블은 제가 이제 매수를 해서 현재 수익 구간에 있는데,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지금 더 사도 되는지 얼마나 더 갈지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넷마블이 제가 매수를 7월 24일 날 했으니까 현재 기준으로 9월 4일이면 약 2달 조금 넘은 기간인 거거든요. 근데 이 기간 절대 길지 않아요. 여러분은 종목을 사고 며칠 정도 보통 두고 보시나요? 보통 하루 이틀 만에 빼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계좌가 하루 이틀 만에 그 종목이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그 한 달에서 2달 정도가 정말 결코 길지 않거든요. 계좌를 한번 내가 급등주를 따라다니셨다 그런 분이라면 한번 계좌를 보세요. 2달 안에 50%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는지. 아마 대부분은 그 정도의 수익률 나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넷마블에 대해서 이 종목 더 사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저도 아직 부분 매도 안 하고 그냥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전체 갖고 있는 비중을 다 보유 중인 상태고, 이번 주에 지금까지의 고점인 이제 20만 원을 뚫어서 20만 2천 원까지 찍었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서 지켜보려고는 해요. 하지만 지금 구간은 딱 사도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베팅하기는 애매한 구간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생각엔 앞으로도 이제 언택트 시대는 계속 장기화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제 백신이 아무리 개발된다고 해도 이제 그러면 컨택트로 조금 변화가 되겠죠? 근데 이미 언택트에 이제 언택트 시대에 올랐던 사람들이 좀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장기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보다 게임주의 상황이 좋아질 거고, 또 이제 중국이랑도 관계가 잘 풀리면 게임주가 중국 때문에 시세를 못 받은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상승 여력에 대한 재료가 있을 거고, 또 아직 빅히트 상장이 하반기 이슈이기 때문에 빅히트 상장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빅히트 상장까지 이제 뭐 청약 일정이 나오면 그때 더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저는 팔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넷마블이 더 가는 것보다 다른 종목이 더 큰 수익을 안겨줄 종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만약에 더 가서 한 1, 20% 정도 가는데 다른 종목은 50% 정도 더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게 조금 고점에 들어가면 사람 심리상 내가 5% 오르고 10% 오르는 것만 나와도 조금 불안한 감에 금방 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점에서 시작한 애들을 찾아서 이 우주선을 잘 타고 가서 걔네들을 많이 먹고 나오는 게 확률상으로 더 높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아, 나 그래도 넷마블이 너무 좋아. 나 이 종목 무조건 갈 것 같은데? 하면 이 종목에 베팅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주식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좀 대응 전략을 세워놓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주봉을 보시면 얘네가 이제 모아놨던 구간이 이제 9만 원대란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종목의 테마가 좋고 재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2배 이상은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된 게 이제 20만 원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3배까지는 보려고 해요. 그래서 2만 5천 원에서 2만 7천 원 정도에는 한 번 정도 반은 덜어낼 계획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들어가신다면 이게 주봉으로 다시 보면은 현재 5주선 기준이 15만 8,900원이니까 이제 주가 올라가면 이게 조금 올라간다고 치면 한 17만 원 정도 선? 그 선까지는 하방 구간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방 구간이 열렸다는 의미가 이렇게 선이 한번 받쳐주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 받쳐주는 기능이 이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려갔다가 반등을 하더라도 여기까지 더 내려올 수도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더 내려왔다가 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거기서 그냥 아예 추세가 꺾여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17만 원 정도면 지금도 한 15% 정도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15% 정도의 마이너스를 감소하더라도 나는 이 종목에 베팅을 걸어보고 싶다 하시면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어, 아니다, 얘는 그냥 내게 아니다 생각할래 하면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넷마블을 통해서 5%에서 10% 정도 볼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저처럼 한 종목에서 뭐 한 달, 두 달을 기다리더라도 좀 큰 수익을 찾고 싶다. 그러면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저도 음, 셀트리온이랑 현대차도 한 번씩 보여드리면, 제가 셀트리온을 매매한 기간이 5월 4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쯤 매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5주선이 20주선을 반등을 할 때 이렇게 거래량이 나와줬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나왔으니 나는 눌림목이 때 한번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사실 제가 셀트리온을 먼저 이제 제약주 중에 셀트리온을 검색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이태원 그걸로 확진자가 터지기 전에 이제 외인들이 엄청 많은 칭찬을 해줬잖아요. 한국의 환자가 엄청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확진자들이. 그리고 일상화가 빨리 전환되고 있다, 막 이런 외인 보도가 나가면서 엄청 많은 각광을 받았고, 실제로 제 주변에 외국에 나가 있는 친구들도 한국을 엄청 부러워했어요. 너네는 진단도 빨리빨리 나오고 치료를 받더라도 비용이 보험 처리가 되니까 우리는 뭐 한 번 가려고 하면 몇백만 원이고 검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 부럽다. 나 다시 한국 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실 한국 제약주가 외국에서 그렇게 신뢰가 있는 편은 아니었는데, 저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에 대한 제약주가 재평가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지스는 이미 시세를 좀 타고 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총이 큰 거가 셀트리온 있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을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좀 화면을 넓혀서 보면 기존에 뭐 29만 원, 30만 원대에 사신 분들에 비하면 아직 10만 원대면 굉장한 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셀트리온의 수급을 한번 봤어요. 그 당시에 상위권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마찬가지로 종목별 투자자에서도 5월 4일부터 볼게요. 이 기점에 연기금이 계속 싸고 있었죠. 연기금이 계속 싸고 있고, 기존에 뭐 투신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금융투자들의 수급 라인도 좀 좋아 보이고, 이때는 제 기억으로는 연기금이 엄청 사고 있는 걸 보고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시장 상황이 일단은 맞잖아요. 시장 상황 맞고 차트를 보니 그 반등을 해줬을 때 거래량이 들어왔고, 모건 스탠리가 20일 사이에 엄청난 매수량을 순매수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셀트리온을 갖고 있었다가 이렇게 요맘때쯤 구매를 해서 계속 우주선을 타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30만원 정도에 한번 덜어냈고, 최근에 두 번 정도 나눠서 우주선이 두 번 깨졌잖아요. 그때 이렇게 덜어냈어요. 그래서 셀트리온을 마감을 시켜서 한 59%에서 60 몇 프로까지 수익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현대차도 하나 보여드리면요. 현대차도 시장 상황이 일단 하반기에 수소차, 전기차, 2차 전지, 자율주행차 관련된 뭐 행사라든지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 이슈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통해서 최근에 뭐 각광받은 게 환경이잖아요.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환경에 대한 훼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변질이 돼서 이런 질병이 들어왔다. 앞으로 우리는 계속 이런 질병을 맞이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은 앞으로 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릴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분야에서 수소차, 전기차, 뭐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을 좀 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기사 다 안 보더라도요, 일상에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현대차가 굉장히 많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죽었던 건 아시죠? 근데 최근에 그 그랜저가 새로 나오면서 판매량이 엄청 좋았잖아요.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뭐 제네시스 8090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쁘잖아요, 솔직히. 차가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매출이 상승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장 상황과 또 눈에 보이는 이 물건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종목별 증권사나 뭐 종목별 투자자를 봤을 때 제가 6월 3일경에 매수를 했는데 보시면 네 6월 3일경에 매수를 했는데 이때도 연기금 들어오죠, 투신 들어오죠, 기관 들어오죠, 금융투자 들어오죠. 메이저 애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메이저 애들은 나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움직인다는 건 진짜 뭐가 있긴 있는 거예요. 뭐가 없더라도 뭐라도 만들 애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진짜 믿고 매수를 할 수 있었고, 제가 현대차는 조금 아쉬운 게, 좀 종목이 어느 정도 많아져갖고 제가 이걸 예약가를 14만 원을 걸어놨어요. 근데 급등 나올 때 한번 푼다는 게 까먹고 안 풀었거든요. 그래서 14만 원에 그냥 매도가 돼버렸는데, 얘도 보면은 제가 구매한 시점부터 해서 5주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요. 5주선을 이탈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목을 내가 정말 내 판단이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선은 5주선을 주봉 기점을 해서 5주선을 타고 가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5주선을 타고 가면 시세가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타고 가지 않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분할 매도 지점은 한번 정해놓고 가시는 게 좋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거래량이 좀 많이 받쳐주고 세다. 그럼 5배까지도 보고요. 그러니까 그 5배라는 게 어떤 기준이냐면 얘네가 모은 시기가 있잖아요. 요맘때쯤 모았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고 해도 뭐 적어도 이때 물량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때 모았다고 치면은 한 10만 원대 모았잖아요. 그럼 지금 2배 좀 안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셀트리온이 2달 반 정도 만에 56%가 올랐고요. 현대차가 6월 3일날 매수해서 지금이 9월이니까 3개월 정도에 만약 제가 안 팔았으면 50%까지 간 거거든요. 그 넷마블이 7월 24일날 매수해서 지금 9월 4일에 50%대니까 거의 60%죠? 얘는 2달 반도 안 걸린 거예요. 근데 정말 급등 테마주만 따라다니시는 분들 계좌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계좌 열어보시면 50%, 100, 뭐 70%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달, 3달이 결코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가총액 큰 애들은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시장의 상황과 맞는 재료를 갖고 있는 업종을 먼저 고르시고요. 업종을 고른 다음에 그 업종 관련주가 뭐뭐가 있는지 모르시면 네이버에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근데 뭐 특히나 시가총액 큰 애들은 네이버에 시가총액별로 그 순위 정렬로 보시면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신 다음에 주봉 차트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주봉 차트에서 5주선이 20주선을 골든 크로스를 해서 그때의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한번 수급 라인을 보세요. 수급 라인을 봐서 기관이나 투신, 연기금 이런 애들이 좀 연달아 사고 있다. 그러니까 하루만 사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뭐 3일, 5일 연속해서 사고 있다. 아니면 외인 중에 뭐 골드만삭스가 좀 붙었다. 상위권 순매수 구간 상위권에 있다. 이러면 얘는 한번 비중을 싣고 도전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걸로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종목을 셀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좀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 두 종목이랑 그 다음에 또 시가총액 무거운 애들은 뭐 급등이 빨리 안 나와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 답답해 하실 수도 있어서 약간 단기 테마주 이렇게 해서 두 종목 그래서 총 네 종목을 저는 관심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 종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하나는 OCI예요. 우선 OCI 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하락선이 상향으로 방향을 틀 때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죠.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아직 많이 상승세를 보이진 않았어요. 지금 계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지만 이 정도 상승세는 많이 5만원에서 6만 7천원, 17,000원 간 거면 30%좀 못되게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얘는 시세를 많이 받진 않았어요. 아직 그리고 120주선이 열려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일목균형표 보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이 후행 스팬이 방향을 하방에서 상방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만약에 상방으로 돌리잖아요. 상방으로 돌리는데 위에 걸리는 애들이 없어. 그럼 얘네들은 조금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OCI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얘 갖고 있는 시장에 맞는 상황은 우선 태양광이라는 업종이고요. 태양광이라는 업종 테마를 갖고 있고요. 지금 유니슨이나 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풍력 발전 때문에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 풍력 발전이 우리나라만의 그린 뉴딜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조만간 이제 미국 대선 시기잖아요. 근데 현재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조 바이든이 그 많은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조 바이든이 갖고 있는 그 공약 중에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친환경 관련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꼭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민주당 모두 이제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 친환경은 앞으로도 이미 상승세를 탄 애들 말고 또 이렇게 상승세를 아직 타지 못한 애들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OCI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패널 관련해가지고 이제 매출이 태양광 패널 자체에 대한 매출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영업이익이나 뭐 단기 수익이 좀 마이너스긴 해요. 그래서 주가도 많이 빠졌고요. 근데 최근 그 인사 개편이 한번 있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회사가 어려우면 좀 사람들을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사 개편을 통해서 조금 이제 단기 순이익을 조금 올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활동이 있었고,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도 이제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테마를 갖고 있기도 하고, 또 거래량이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풀렸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삼강 글라스라고 최근에 이제 이테크 건설 쪽이랑 합병 이슈가 나와 있는 그 업체가 있는데, 보통 주식에서는 상승세가 큰 테마 중에 하나가 합병 이슈예요. 근데 이 삼강글라스라는 회사가 OCI 계열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합병 이슈에 대한 테마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 라인도 한번 볼게요. 아직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많이 붙진 않았어요. 보니까 요쯤에 있더라고요. 근데 종목별 투자자를 한번 보시면요. 아직 외인은 많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기관, 투신, 연기금이 계속 사모으고 있죠. 그리고 또 참 여기 보시면 최근에 최대 지분 주주가 변동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최근에 지분 변동 이슈가 있었는데, 주요 지분 변동이 있었는데 OCI가 변동 비율이 10%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국민연금공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주워 담고 있는다는 거는 나라에서 하는 사업 때문에 주워 담는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OCI는 조금 비중을 싣고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조금 어느 정도 있고 약간 무거운 종목을 찾으시면 요 OCI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LG 디스플레이. 제가 요거는 한번 20% 정도 손실을 보긴 했는데, 사실 제가 그때 샀을 때만 해도 이렇게 차트상 반등이 나온다 해서 샀는데 시장 상황이 안 맞고 거래량이 보면 반등을 줬지만 크게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 LG 디스플레이 쪽이 애플사에 자기네 이제 디스플레이를 수입하려고 하는 푸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기사를 보기도 했고, 현재 LG 디스플레이가 실적 개선을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상승세로 돌리는 순간 이렇게 거래량이 나와줬거든요. 지금 보면은 요렇게 거래량이 상승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단순히 이렇게 차트만 올린 게 아니라 거래량이 같이 받아줬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예전과 다르게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요. 다만 지금 매물대가 조금 많은 상태라서 빠르게 올라갈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직장인분들 어차피 매수 자주 못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갖고 가시면 좀 상승 추이를 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일목균형 표상으로도 봤을 때 지금 후행 스팬이 하방이었다가 요 지점에서 상승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요게 얇아졌잖아요. 이게 얇아지면 반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얘도 같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수급 라인도 한번 보시면 지금 연기금 계속 사모으고 있고요. 투신, 보험, 금융투자, 기관 계속 많이 사고 빨간 게 많이 보이죠. 걔는 다 빠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단기 급등 테마주를 한번 보고 있으면 우선 우수 AMS 한번 볼게요. 얘는 지금 며칠 사이에 계속 상승을 내줬기 때문에 좀 시세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5,900원 정도에 한번 5,900원에서 6,200원 사이에 음봉 구간이 보이면 그때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인데,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사실 시세를 많이 주긴 했지만 주봉상으로 보면 고점은 아니거든요. 전고점은 한 이 정도 수준은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다른 수소차에 비해서 많이 안 갔어요. 제가 수소차 올라간다고 할 때 우수 AMS를 한번 봤는데 얘가 영 반응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수 AMS도 센 종목 과거에 급등을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직 급등을 많이 안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게 마찬가지로 예전에 한번 많이 들어왔던 물량이 아직 많이 안 빠졌고, 거기다 이번에 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 상승 여력이 있는 상태라고 봐요. 그래서 얘를 좀 단기 급등 테마주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태고사이언스 이건데요. 이 첨생법 관련된 주인데요. 제가 뭐 설명이 길어져서 첨생법은 아마 그 검색창에 검색해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의료 관련한 내용인데, 지금 얼마 전에 한 6월경에 상한가 한번 나왔고요. 상한가 나와서 계속 박스권을 그리다가 또 한번 12% 정도 급등을 했고, 거기서 살짝 내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반등으로 지금 시세를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향 방향으로 돌아서면서 이날 또
17%까지 오르고 거래량도 평소보다는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상향으로 돌아선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주봉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후행 스팬이 상향으로 돌렸다. 이렇게 파란색이 빨간색으로 돌렸다 그러면 이게 다시 상승세로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거기다가 이 회색선이 120선인데 이 120선을 이 오늘 종가에 타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올라간다. 그럼 얘가 위에 막혀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막혀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태는 시세를 세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위에가 많이 열려 있는 구간이라서 태고사이언스 한번 괜찮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OCI,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고사이언스, 우수에이엠에스 이렇게 네 종목을 제가 관심도로 담아보고 있는데 혹시 뭐 종목 관련해서는 한번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제가 오늘 방송 엄청 길게 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이런 실패들을 겪고 이제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혼자 맨몸으로 좀 부딪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단기화했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주식이 잘 돼야 또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같이 건강한 매매 습관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 싶어서 앞에 사설이 좀 길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제 이런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소개도 좀 많이 시켜주시고요. 또 종목에 제가 말씀드린 걸로 수익 보셨다 그러면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더 좋은 방송 될 수 있도록 종목도 많이 연구하고 이렇게 영상도 좀 보시기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 볼 테니까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다시 또 장이 열리는데요. 제 방송 듣고 조금이나마 기억해 두셨다가 건강한 매매 습관을 조금씩 길러나가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